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올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고! 오랜만에 저희 4명이 다 모였습니다. 박 박사님 네,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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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기은님 네, 데이터 시각화 더 나아가 데이터 스토리텔링 업무를 하고 있는 이기은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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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데이터와 글쓰기를 좋아하는 조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데이터올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그 외에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계정, 트위터 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올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정기 후원해주시는 귀동량님, 눔나님, 은은아27님, 최승범님, 초록도롱뇽님, 에코자님 감사드립니다. 유튜브로 정기 후원해주시는 JS전1891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데이터올릭을 후원하고 싶으신가요?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저희 데이터올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데이터올릭 숫자 4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 박사가 굉장히 오랜만에 저희 4인 체제의 마지막 한 자리를 자리해 주신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의 근황은 궁금하지 않고 박 박사의 근황을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회사 열심히 다니고 있죠. 지금 뭐 계속 사람들 늘고 있고 다른 사업 기회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대신 이제 좀 너무 속도가 빨라서 내부적으로 지금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라 그게 좀 아쉽다 할까요? 뭔가 그걸 영리하게 필요한 것만 잘 해갖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직조차 안 되고 있어서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박 박사 좀 마른 것 같은데? 수염을 안 깎아서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네. 네. 지금 머리도 한번 최근에 한번 잘랐고 처제가 결혼식을 해갖고 머리를 네. 한번 하느라고 네. 그것 때문에 좀 네. 박 박사는 약간 누가 결혼식을 해야 머리를 깎는군요. 그죠? 그쯤 돼야 할 수 있는 큰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파마도 굉장히 오랜만에 했어요. 네. 네. 지금 그렇군요. 여기 원래 한 1년에 서너 번 정도 하는 그래서 주기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회사 오고부터는 도저히 시간이 안 나서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꼭 해야 돼서 안 하면 사진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닌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갑자기 물어보고 싶은데 김 팀장은 머리를 따로 합니까? 하죠. 저도 파마한 거예요. 그래요? 파마를 한 거예요? 아니 주기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난 그렇게 저 이해했는데. 외모에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인데요, 제가. 아니 티셔츠는 맨날 같은 걸 입어가지고 티셔츠 같은 거 입는 게 얼마나 신경 쓰는 건데요. 이게 얼마나 힘든 건데요. 이거 똑같이 상 유지하는 저거 거. 무지하게 어려워요. 이거 목 안 드러나는 거 봐요. 옷이 판넬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판넬 끼워놓고 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판넬 이렇게. 얼굴만 이렇게 넣어놓은 거야 지금? 그것도 괜찮은 방법 같다는 생각도 드네. 기은님은 그 머리를 길게 고수하신 지가 오래됐나요? 네, 엄청 오래됐어요. 전 단발이 그래요? 진짜 안 어울려가지고. 그래요? 그거를 초등학교 5학년 때 깨닫고 그 이후로는 네. 긴 머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단발병이 오지 않나요? 단발병? 그런 거는 안 왔고 단발병? 한번 히피펌을 하고 싶어서 히피펌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머리 숱이 엄청 많다 보니까 해그리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 머리를 해그리드. 뭐지? 링크드인인가 페이스북에 그 사진이셨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맞아. 그래요? 맞아. 궁금하네. 나 해그리드 머리 해보고 싶다. 그거 하고 싶어도 아무나 되는 머리가 아니잖아, 그게. 뭐 기를 생각도 없으면서 무슨 하고 싶다 해요. 아니 그게 모발에 힘이 있어야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우선 길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것도 그런데. 네. 조과장 하나? 저는 원래 곱슬머리여가지고 파마를 하지 이게 지금 않습니다. 안 한 상태인 거잖아요, 그죠? 네, 안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제일 부러워. 제일 부러워요.
네, 쓸데없는 이야기로 네, 방송을 시작을 아니, 해보고 있고요. 건강하네, 네, 저과장. 건강해. 네. 수 자, 노화 오늘은 얘기 안 나오나 했다. 지난 방송 뗐어요. 너 없을 때. 아 벌써 했어요? 본인이 하더라고, 본인이. 모든 아니 방송의 그니까. 시작을 나이 얘기로 자꾸 해. 조용히 해. 넘어갑시다. 아니, 오늘 얘기 방송 나온 김에 오랜만에 저과장 최근에 나이 근황 얘기 한번 해봐요. 나이 그 근황이요? 운동 아, 계속 나이 하고 있어요? 근황이 있어. 그전에 왜 걷기 시작했다 그랬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계속 예. 걷기 하나요? 네, 근데 한번 20km 정도 걸었다가 다음날 몸살이 어. 나가지고 고생을 좀 거봐. 했었고 예. 요즘에는 잠깐만. 걷기는 좀 못하고 20km면 있어요. 몇 시간이야? 한 3-4시간 걸은 것 같은데? 22km 하루 종일 정도 걸었다 정확하게 그랬어. 걸었고요. 아무튼 그때 한번 어. 다치고 그다음 쉬고 있어요? 네, 그 고생하고 나서? 이후로는 요즘은 이제 조금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몸 편이에요. 생각하면서 해야 돼야. 그 네. 뭐 젊은 사람들이 운동 열심히 해서 노화가 빨리 온대잖아요. 그래요? 너무 써 예. 가지고? 과하게 쓰는 써 갖고 노화가 빨리 온대요. 더 이상 이 이야기를 이어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오랜만에 기회님이 데이터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준비해 주셨어요. 와우.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은 제가 2024년 상반기에 인상 깊게 본 데이터 스토리텔링 콘텐츠 3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벌써 상반기 상반기였었냐. 회고를 할 때가 왔습니다. 와. 세상에. 세상에 자. 진짜. 세상에. 또 나이 얘기하게 생겼네 또. 몇철 지나면 또 몇 살이네. 아이고. 참나. 야, 청취자분들도 나이 먹고 가고 있다고 우리랑 같이. 그러면 그래요. 구독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왜 그걸 상기하게 만들어 화나. 진행해 보시죠. 네, 네. 그러면은 이 콘텐츠 3가지를 바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서 낸 이제 한 기사인데요. 이 워싱턴 포스트가 굉장히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재미있는 기사를 많이 내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상반기에 가장 재밌게 봤던 기사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해서 보여 드리고 있고요, 현재. 그래서 요 기사 같은 경우에는 유거브에서 조사한 이제 여론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제 내용을 전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미국이 황금기였다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영역별로 우리가 경제가 어느 때가 가장 좋았다. 아니면은 뭐 패션은 이때가 가장 최고였다. 영화는 이때가 가장 최고였다. 요런 것들을 이제 물어본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재밌다. 근데 보시면은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나이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뒤에 나옵니다. 내용이 이제 그래요. 나오는데 이건 일단 네. 전체고. 네. 이거는 그냥 2,000 명한테 성인 2,000 명한테 이제 20가지 척도에 걸쳐서 이제 물어본 결과입니다. 그럼 보시면은 이게 뭔가 뚜렷한 일관된 패턴은 좀 없어 보이죠? 예컨대 이제 이 종합을 해 봤을 때 1970년대가 최고였다.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요러한 것을 좀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좀 분석한 결과가 있었는데 바로 이제 백인과 공화당원 그리고 흑인과 민주당원 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백인과 공화당원이 1950년대를 더 좋은 시대였다라고 이제 꼽을 확률이 높았다라는 결과인데요. 요렇게 백인과 공화당원이라는 것은 백인이면서 공화당원이란 얘기예요? 여기에서는 지금 백인과 공화당원을 그냥 하나의 묶음으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화당원이자 백인을 말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잠시만요. 요거는 원문을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원문 보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겠다. 네, and. 네, and네요. 그러면은 이자. 백인이자 공화당원. 왜 그렇게 묶은 걸까? 아닌가요? 잠시만요. 백인과 그냥 공화당원으로 해석을 하는 게 더 맞겠네요. 근데 여기 그러네요. 차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는 그냥 정치적 성향으로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1950년대 때 이제 피크가 있는 것들을 좀 보실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이 기사의 핵심은 이렇게 정치 성향을 나눠서 설명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그 차이가 사람들은 있긴 있네. 네, 차이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게 아까 그러네요. 보여드린 그 20가지 지표 중에 일부분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예컨대 가장 네. 뉴스가 믿을 만했던 때 아니면은 가장 크라임이 적었다고 생각했던 때 뭐 요런 음. 되게 옛날이 좋았다 그런 꼰대들의 응답인 것 같네요, 느낌이. 네. 근데 지금 문제 굉장히 좋은 부분을 어. 지적을 해 음. 주셨어요. 네. 어떤 문제일까요? 아니 근데 인제 '그때가 좋았다.'라는 인식이 정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네. 그쵸. 그죠? 그러니까 일관되게 다 라떼는이 좋았다고 얘기하진 않는 거잖아요. 그죠? 네. 뭐 그리고 그걸 또 짚어볼 수 있겠죠. 1950 년대가 그러면 이 사람한테 어떤 라떼냐. 10대 라떼일 음. 수도 있고 20대 라떼일 수도 음.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팀에서 분석 포인트를 그럼 어디로 한번 잡아보자라고 결정을 했냐면 일관된 어떤 절대적인 연도를 보기보다는 각 사람의 출생 연도와 이상적인 10년 사이의 차이를 한번 봐 보자라고 그렇지. 생각을 퍼널 분석을 했구나. 네, 그렇습니다. 코호트. 코호트를 코호트. 나눠서. 네. 코호트가 맞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가장 어? 핵심 개념은 결국에는 노스텔지아, 향수라는 아 거죠. 이거 되게 웃기다. 이 간격이 등간격이야. 뾰족한. 그쵸? 네, 맞아요. 그래서 어. 요 차트를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는 제가 진짜 생각했을 웃기다 때 이 이거. 기사의 핵심 차트는 바로 요 차트입니다. 음. 잘 만들었다. 네. 자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오른쪽 부분이 이제 나이를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고 이 좌측 부분은 내가 태어나기 전이라고 인식을 하시면 음. 돼요. 음. 그래서 보통 보시면은 사람들이 유년기 때 어떠한 지표를 좀 높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20 대에 나왔던 것들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하는 데는 그런 지표는 어떤 것인지를 좀 정리를 한 음.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밌네. 일관되게 유년기 시절의 기억이 좋은 형태로 되어 있네요. 젊었을 때. 네. 그래서 0 에서 10세 사이였을 때 '아 우리 커뮤니티가 가장 이제 유대감으로 똘똘 뭉쳐 있었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음. 0에서 10세 무슨 커뮤니티가 있어? 유치원 커뮤니티? 그쵸. 저학년 커뮤니티? 이때는 부모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또 세상의 문제들은 다 멀게만 느껴졌던 그런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11살 무렵이었던 시절을 가장 좋았던 때다.' 이렇게 회상을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향수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걸 이렇게 데이터상으로 보여줬다라는 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러네요. 음. 되게 이렇게 베스트 뮤직도 뚜렷하네. 재밌다. 베스트 뮤직.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때 음. 20 대까지 들었던 음악 평생 듣는다면서요. 음. 음. 그래서 이제 항상 나이를 먹을수록 '아 요즘 음악은 왜 이래? 나 10대 때 음악이 최고였는데.' 요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 근데 데이터상으로 보여진 거죠. 재밌는 게 이게 이 첨도가 다 다르네요. 어떤 것은 되게 뾰족하고 어떤 것은 네네. 완만하고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특히 그 나이대 영향을 크게 받는 게 있고 상대적으로 덜 받는 게 있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군요. 네, 음. 맞습니다. 재밌네. 우리나라에서도 해 보면 좋겠다 이거. 저도 딱 그 생각을 했는데요. 너무 재밌겠는데요? 그래서 언제가 최악이었냐고 묻는 질문에 "지금 당장이라고 했다." 네. 방금 좀 맞습니다. 진지하게 있었네. 음. 그래서 가장 좋았던 때가 아니라 최악이었을 때도 항상 물어봤는데 보시면은 최근으로 올수록 이게 증가하는 게 보이시죠? 급격하게. 네. 아. 저는 저거 그렇게 해석합니다. 현생이 힘들다. 누구나 다 음. 현생이 힘들다. 사람들은 과거를 미화하는 경향이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리학 쪽에서도 연구가 많은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 아픈 기억, 힘든 기억을 금방 잊는대요. 음. 예. 그래야 살잖아. 음.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 기억만 남아 있는 거야. 그전 거는 금방 다 없어져 버리고. 예. 그런 망각을 연구가 해야 있었거든요.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닐까요? 그죠? 그니까요. 그 조과장 5년 전에 했던 그 부끄러웠던 기억 지금 계속 갖고 있으면 얼마나 슬퍼. 저는 버리길 어제도 바라야지. 기억이 안 나요. 어제 와 일도 되게 기억이 안 나요. 적응적이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부정적인 언제가 가장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또 이제 그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이제 나누어 본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민주당원들은 현재의 경제가 그렇게 대공황 때만큼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공화당은 또 이에 동의하지 않는 요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트가 굉장히 심플하고 깔끔하면서 커서를 올렸을 때 이렇게 상세한 수치가 보여지는 것도 굉장히 깔끔하게 디스플레이를 했다는 점이 저는 좀 장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에 오히려 막 복잡한 인터랙티브를 넣었으면은 그 인터랙티브에 집중을 하느라 이 기사 내용이 좀 그러네요. 눈에 안 들어왔을 것 같은데 딱 차트를 적재적소에 잘 배치한 기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보는 이 그래프를 롤리팝 차트라고 하더라고요. 막대 사탕 차트. 이름이 되게 귀엽더라고. 약간 네, 앞에 더 이렇게 정확하게는 덤벨 차트라고 부릅니다. 왜냐면 덤벨 양쪽에 이렇게 차트. 있어서. 네네. 덤벨이 더 가까운 것 같네. 네. 이게 차이를 보여줄 때 되게 좋네요, 그죠? 맞습니다. 더 모스트 크라임이 차이가 제일 크네. 그래서 요 수치가 높을수록 현재를 조금 더 부정적이다라고 평가한 나쁘게.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반적으로 민주당원이 안 네. 좋다고 보죠. 민주당원이 아니라 공화당원이 안 좋다고. 공화당원이 공화당원이 안 좋다고 좋다고 보는 보는 거고. 네. 네. 그러네요. 요 지표들이 되게 다 재밌는 것 같아요. 가장 최악의 무비, 영화들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재밌었고 그 일과 삶의 균형이 가장 최악이었을 때 뭐 이런 것들을 다 되게 잘 지표화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밌는 게 저게 가까이 붙은 것 중에 저거 맨 마지막 거 저거 하나만 공화당과 민주당원이 역전이 돼 있고 네네. 전반적으로 공화당원이 되게 불만이 많네요. 그쵸. 이 마지막 거는 사실 수명이 가장 짧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사실 그럼 저것도 현재는 역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되네. 음. 그건 신기하다. 아마 정권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지금이 트럼프 시기면은 반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겠네. 그것도 되게 싶기도 하네요. 재밌겠네요. 정권이 바뀌었는데 저게 바뀌면 또 재밌겠네요. 사람들은 그러면 정권에 따라서 어떤 과거의 기억도 다르게 판단한다라는 근거가 될 테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 근데 아마 안 바뀔 거예요. 그래요? 왜냐면 저게 그 정치 성향하고 심리적인 성향하고의 관계성이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을 얼마나 더 위험하게 느끼느냐, 내 이웃을 얼마나 위험하게 느끼느냐, 위기 상황으로 느끼느냐, 이런 성격적인 특성이 정치 성향하고 관련성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공화당원들은 이런 위험을 크게 지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공화당원은 총기 사용을 여전히 이제 찬성하고 이런 그런 거랑 거죠. 관련이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전쟁 위험도 더 크게 느끼고 내가 도둑당할 일도 더 많다고 느끼고 범죄 희생자가 될 가능성도 높게 느끼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강경한 정책을 선호한다든가 그런 특성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군요. 네. 네, 좋습니다. 좀 더 넘어가 보면은 이제 요러한 차트들도 다 이제 뭐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트럼프 행정부의 최악의 10년 때에도 같은 질문을 했으면 어떨까 요러한 것들도 이제 기사에 좀 시사를 했어요. 생각하는 게 다 비슷하구나. 아니, 질문을 잘 만들었네. 설문지 설계를 잘했다. 네. 그래서 저는 참 이 기사가 전반적으로 데이터를 참 잘 썰을 푼다 데이터를 가지고 요 그러네. 생각이 들었어요. 딱 이 질문이 궁금할 때쯤 그 질문 탁 던져 주고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아마 이 아웃풋의 이런 스토리텔링을 먼저 염두하고 설문지를 설계했겠죠. 그죠? 요 얘기하고 나서 요거 물어봐서 여기다 배치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그랬을 이렇게 수도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음.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예상과 반대로 나와도 그 자체로 스토리가 되고 맥락이 유지가 돼도 그 자체로 스토리가 되니까 네. 그렇게 요 설계했을 것 기사 같네요. 자체는 그 유거브의 동일한 그 설문을 진행을 했던 결과는 아니고 다른 소스를 가지고서 좀 이럴 수 있지 않을까를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University of Michigan 뭐 다른 센터를 소스로 언급을 한 걸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후속 질문을 누가 던졌고 그럼 관련 자료 찾아보자 한 다음에 여기다 같이 배치를 한 거군요. 네네네. 본인들의 조사가 아닌데도. 야, 네, 되게 맞습니다. 열심히 한다 이 사람들. 그쵸. 되게 열심히 하네. 그래서 되게 정말 이렇게 짜임새 있는 그런 그러니까. 기사다라는 생각이 어떻게든 말이 되게 하고 싶은가 보다.
음. 그래서 요렇게 기사 내용이 이제 또 다른 또 서베이도 여기다 이제 갖다 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와 관련된 뉴스를 어디에서 얻는지 뭐 이러한 이제 서베이도 이제 같이 연결을 지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이제 물어봤던 게 약간 뉴스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정보도 물어봤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네. 요러한 내용도 이제 덧붙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가장 재밌었던 차트는 이거를 기사를 쭉쭉 다 보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요 차트입니다.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아까 왜 내가 생각했을 때 음악의 전성기는 언제였느냐를 물어보는 그런 하나의 지표 카테고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네. 카테고리의 결과를 조금 더 상세하게 보여주는 그런 차트예요. 그래서 모든 좋은 음악들은 다 내가 태어난 후에 나왔는데 35세 전 이어야 한다. 35세 전에 나온 음악들을 좀 이제 가장 좋았던 음악으로 친다. 요러한 차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차트를 만들 때 사실 요 산점도랑 요 추세선 정도만 표현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텍스트로 굉장히 더 정보를 읽기 쉽게 덧붙여 주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럴 저는 수밖에 저게 없겠다. 35 넘어서 음악 들을 시간이 없잖아.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어. 학창 시절의 환경에서 음악을 듣는 거랑 정말 온전히 음악으로 그러니까 음악 감상이라는 취미를 갖기가 어렵잖아요, 직장인들은. 그냥 잠깐 출퇴근할 때 듣고 뭐 쉴 때 듣고 이런 정도인데 저 때는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깊숙하게 들을 때잖아요. 그쵸. 그런 차이가 그리고 좀 있지 10대 않나. 후반이면은 막 온갖 성장 호르몬과 성 호르몬이 막 터져 나갈 때니까 음악 하나만 들어도 얼마나 절절하게 그게 내 얘기 같고 그러겠어요.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거 정말 우리가 장르별로 나눠 봐도 재밌겠다. 음악 장르별로. 예를 들면 힙합은 20대 초반에 주로 듣고 뭐 발라드는 그 뒤에 더 듣고 트로트는 더 뒤에 듣고 이런 게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라고 하면은. 뭐 그렇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인기가 있었던 유행했던? 때에 그걸 들었던 사람들이 좋아한다에 가까울걸요? 그 당시 유행했던 저도 장르가 무엇이었냐? 네. 네, 왜냐면 저도 예를 들면 네. 말씀하세요. 네네. 우리나라는 지금 트로트의 인기가 있는 이유는 트로트를 좋아하는 연령대 인구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있는데 원래 그 발라드 듣던 분들이 나이 들어서 트로트로 전향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요? 젊었을 때는 거들떠도 전혀 보지 공감할 수가 않다가 없는데. 그런 나도 분들 공감할 많아요. 수 없어.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어렸을 저보다 때는 밑에 힙합 위주로 듣다가 좀 커서는 발라드를 듣다가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끌리는 장르가 나이대에 네. 따라서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선 좀 다르긴 한데 제가 음악을 관심 가질 때의 젊은 세대에서는 락이 쪼금 더 인기였던 것 같고 그리고 그다음에 힙합이 왔던 것 같고 그리고 그다음에 뭐 이런 식의 음악이 지금 지나가는 흐름이란 게 있는 건데 김 팀장은 한 명의 사람의 취향이 좀 장르가 바뀐다인 거고 박 박사는 이제 시기. 붐이 어느 음악 다음에 어느 게 왔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네. 저에게 힙합을 들으라고 하면 지금의 힙합을 듣는 게 아니고 제가 어릴 때 옛날 들었던 힙합을 듣는 힙합을 거지. 듣겠죠. 예. 드렁크 타이거 같은 걸 듣는 거지. 그리고 지금 저보고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다른 음악관의 장르에 관심이 있냐?"라고 하면 우선 당장은 저라는 샘플은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연령대도 봐야 되고 그 시기에 어떤 장르가 유행했냐도 같이 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쵸. 그리고 기본적으로 30년 주기로 돈다고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15년에서 30년 주기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게 그 그 트렌드가 이미 그러니까 익숙함이라는 게 다시 없어질 때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깐 이 전반적인 공동체에 녹아져 있는 문화에서
그 15년 전 거는 다시 새로워질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유행의 흐름이 15년에서 30년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무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더 드는 것 같아요. 사람 음악으로 제가 아는 한은 나이가 든다고 음악 취향이 바뀌는 쪽은 아니라고 알고 있긴 해요. 네. 뭐 어쨌든 오늘은 음악 토론의 장이 아니니까 다 그래요. 같이 그래요. 뉴진스나 듣기로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 요즘 뉴진스 얼마나 좋은데 옛날엔 넘어가시죠. 네. 넘어가시죠. 네. 그래서 이 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을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향수라는 게 굉장히 어떤 연도에 좋았던 때 또는 나빴던 때를 판가름하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굉장히 데이터를 통해서 잘 보여준 것 같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썰을 풀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 보시는 게 데이터 스토리텔링에서는 시각화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 그렇지. 썰을 어떻게 풀 거냐에 따라서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 건지를 결정하게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음. 이거를 시각화를 하지?'보다는 '내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흐름으로 이야기를 무슨 하려고 얘기를. 하지? 이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먼저 해야지 그거에 맞춰서 그 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을 예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단순히 시각화가 너무 큰 파일을 차지한다고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사실 지금 봤던 뭐 그래프 디자인들이 막 엄청 복잡하거나 그렇지 않은데도 되게 흡입력이 있는 걸 보면, 그죠? 어떻게 이야기를 네, 끌고 가냐가 훨씬 맞습니다. 중요한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서 시각화를 복잡하게 가져갔으면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기사가 미국에서 굉장히 잘 팔렸는데 그거를 알 수 있는 근거가 댓글이 2,170개가 달렸어요. 와. 네. 이 정도면 많은 사람들이 건가요? 네, 많은 멋있다. 거예요. 절대적인 숫자로 봐도 엄청 많지 않나요? 이게 어렸을 때 라떼는 얘기 건드리니까 사람들이 한마디씩 다 아까도 우리 그랬잖아. 어그로 끈 그렇게 거야 생각할까요? 이거. 어그로야. 그니까 이거 너무 끌리기가 좋은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주제도 재밌었고 아까 김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해 보면은 참 재밌겠다. 잘 팔리는 진짜. 기사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일단 잘 2,0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서베이를 이런 기사를 만들기 위해서 쓸 만한 여력이 있는 언론사가 일단 있어야겠네요. 그죠? 네, 근데 애초에 이거는 음. 워싱턴 포스트에서 진행을 했다기보다는 유거브에서 진행을 했다고 보는 아.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건 네. 어떤 기관이에요? 유고브? 유거브는 이제 조사? 미국에서도 이 네. 여론조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 아. 기관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잠깐 검색해 보니까 시장 조사하는 업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미국에만 지사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유겁 UK도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본사가 런던이래요. 그래요? 그건 또 몰랐네. 와, 네. 매출액이 엄청난데? 조사 회사가? 나중에 한번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유고브. 네. 좋아요. 뭐 저도 지금 다음 보면서 것도 있죠? 되게 그래요? 넘어가시죠. 알겠습니다. 아니요. 넘어가는 동안 얘기해 주세요, 소감. 네. 기본적으로 지금 스토리텔링이라는 그 뷰랑 그것 때문에 그 텔링 때문에 넘어가게 되는 자연스러운 서포트 도구들이 배치에 대해서 되게 공감도 많이 되고 고민도 많이 되는 콘텐츠였던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거를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녹이긴 쉽지 않다. 더하기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기사 하나로 끝날 콘텐츠가 아니라 예를 들어 어떤 어 공통적인, 그러니까 세상에 항상 존재하는 공통적인 질문들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변화할 때 넣을 수 있는 프레임이나 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시리즈로 내보내거나 아니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나라를 돌면서 수행하거나 같이 뭔가 양산할 수 있는 기회나 방법이 좀 있는 것처럼 보여 갖고 그게 좀 되게 신기하고 재밌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아까 있었던 서포트 도구들이 커스텀으로 제작돼야 되는 단점이 있다 보니 '그 부분이 어떻게 해결되면 좋을까?' 같은 고민이 좀 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음. 좋습니다. 이건 뭔가요? 네. 더 푸딩이라고 돼 있네요.
네. 그러면은 두 번째 콘텐츠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좋습니다. 콘텐츠는 제가 좋아하는 데이터 시각화 관련 데이터 스토리텔링 관련 콘텐츠를 많이 내는 더 푸딩이라는 곳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푸딩은 이런 식으로 기사라고 말할 수는 없고 뭔가 인터랙티브 데이터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요 엘빈 창이라는 분이 한국계 이민 가정에서 자란 분인데 이분이 데이터 시각화계에서 굉장히 핫한 분이세요. 그래서 가디언에서 Heads of Visuals and Data로 계셨고 그리고 폭스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이 데이터와 비주얼 저널리스트로 일했던 경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엘빈 창 이분의 이력에서 핵심이 되는 요소는 이제 폭스에서 데이터 앤 비주얼 저널리스트로 일했다는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웹사이트를 통해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능숙한 분이세요. 그래 가지고 오늘 저희 콘텐츠에서 다루지는 않겠지만 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 데이터 시각화 콘텐츠도 함께 즐기실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네. 그럼 같이 복스가 한번 뭐 하는데요? 복스는 이제 해외에서의 이제 언론사인데요. 근데 이 복스에서의 특이한 점은 데이터 시각화를 단순히 보통 많은 언론사가 웹사이트를 통해서 풀어낸다면은 영상을 통해서 많이 풀어낸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오. 그래서 저 복스 스타일 영상이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복스 그렇군요. 색깔로 영상을 만들어 보자 하면은 그 복스의 특유의 힙한 데이터 시각화 스토리텔링 전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이야. 영상으로 풀어내는 데이터 스토리텔링도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나중에 한번 추후 에피소드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냥 이런 웹페이지 구성하는 데도 시간과 노력과 돈이 많이 드는데 이걸 영상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돈이 매우 많아야겠네요, 회사에. 시간이 훨씬 걸릴 거 아니에요, 영상 만들려면. 네. 근데 저도 이 푸딩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 항상 좀 궁금해하는 사람인데 제가 그냥 그래요? 웹사이트 상으로 파악을 했을 때는 후원을 통해서 받는 것과 그리고 푸딩의 이런 데이터 시각화 콘텐츠를 제작을 해 주는 스튜디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스튜디오가 예를 들어서 워싱턴 포스트랑 협업을 한다고 하면은 그 워싱턴 포스트에서 뭐 일정 부분 돈을 받겠죠. 요런 식으로 좀 굴러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냥 심플하게 건물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돈이 많어 뭐 이럴 수도 있죠. 네네네. 그렇죠. 그럼 이 콘텐츠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요 콘텐츠는 인터랙티브 콘텐츠이기 때문에 제가 네. 이제 스크롤을 내리면서 같이 볼 텐데요. 이렇게 내려가는구나. 네. 그래서 알렉스라는 10대 아이를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알렉스의 내러티브를 이렇게 소개를 해 주고 있는데요. 와. 얘가 성장하는 건가? 네.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 알렉스에 아. 대해서 이제 쭉쭉 설명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도 모두 만나 보자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오. 네. 그래서 이 기사의 핵심은 여기 보이시는 전국 청소년 종단 조사의 이제 데이터 결과를 이제 좀 소개를 해낸 그런 기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와 기사가 이거 참 좋았던 이유가 종단 조사의 결과 내용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하나의 답변이 될 수 있는 기사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들고 와 봤어요. 우와. 네. 같이 한번 보시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야. 내용이 바뀔 때마다 애들이 이렇게 막 뛰어가요. 미쳤나 봐. 저런 아이디어를 상상한다는 것부터가 넘사벽이다 진짜. 여기서 스크롤 위로 올리면 얘네 다시 거꾸로 뛰어가요? 네. 다시 그러네. 아까로 뛰어가요. 세상에. 기은님이 이거 하나 손꼽은 이유가 만드는데 있었군요, 3달 이거를. 걸리겠다. 그래서 저도 '와 이거 정말 만드는데 공수 많이 들였겠다.'라는 생각이 그리고 들었어요. 여기 있는 애들이 다 달라.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이걸 하나하나 다 한 땀 한 땀 이야. 이 삼체의 장인정신으로 인간 만든 알고리즘이 거네. 떠오릅니다. 그러네. 그래서 얘네가 빨든 애가 단순히 하나의 어. 아바타가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는 이유가 얘네들을 그러네요. 이렇게 클릭을 해 보면은 이 한 명 한 명의 개별 정보가 다 정보가 떠요, 옆에.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패널 데이터로 있는 정보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별의별 데이터가 와. 다 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명이 그 하나의 행인 거 아니에요. 하나의 로우가 그쵸. 지금 하나의 캐릭터로 표현된 거네. 네. 와.
그러니까 사실 이런 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다 인간인데 저희가 결과로 받아보는 거는 숫자라서 음. 그게 정말 와. 인간이 쭉 종단으로 참여한 결과라는 거를 되게 인식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확 와닿더라고요. 음. 이건 뭔가 되게 감동적이다 이거는. 제가 HR 데이터 이야기할 때 음. 그 HR 특히 사람을 숫자로 보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어. 언급으로는 많이 했는데 이렇게 시각화해서 보니까 되게 설득력 있어 보여요. 어. 그쵸. 야. 그래서 이 기사는 계속 얘네들이 뛰어다니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 그룹을 다시 한번 이제 불리한 경험이 없는 살면서 없었던 그룹, 일부 있었던 경우 많았던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뛰어다니게 시키는데요. 이제 연도별로 얘네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이 경험하는 그룹이 바뀌어 가는지. 네. 딱 요런 화면을 볼 때 내가 궁금한 지점에서 데이터 다운로드하게 해 주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그것도 딱 되게 요 좋은 아이디어.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네네. 그룹이 나뉘었으면 여기에 맞게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해 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애들이 다 계속 뛰어다니다가 총에 맞은 경우. 남은 사람들이구나. 오. 네. 고등학교가 끝났습니다. 파티하면서 예. 성인이 됩니다. 모여서 파티가 파티하고 되게 있어요. 격렬하네. 누가 대학에 가는지 살펴보자. 그래서 이 뒤부터는 또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의 이제 데이터를 또 이렇게 보여주는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뭔가 일관성이 있기는 해요. 근데 사실 저는 이 기사에서 아쉬운 점을 하나 꼽자고 하면은 사실 이 색깔을 쪼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컬러를. 네. 왜냐면 구별이 안 지금 돼서요? 네. 이거를 다시 한국어로 영어로 돌리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다시 우클릭해서 번역 누르면 돼요. 네. 그러면 제가 이걸 다 보고 나서 이 컬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럼 네네네. 다시 이렇게 좋습니다. 전체를 보여주다가 우리 처음에 나왔던 그 알렉스 기억하시죠? 그 알렉스의 네네네. 내러티브를 조금 더 자세하게 다시 보여주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알렉스가 영화 여기로 같다. 네. 이렇게 계속 알렉스라는 주인공의 얘기를 시작을 하고 전체를 보여주다가 다시 알렉스의 내러티브를 중간에 다시 언급을 해 주니까 '아 그랬었지.' 하는 연결성이 있으면서 더 이 기사에 몰입하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화살표로 알렉스가 여기 서 있다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요. 영화 시작하기 전에 인트로 같아요, 뭔가 느낌이. 음. 저러다가 알렉스가 주인공으로 나올 것 같잖아. 뒤에 가서 영상으로 등장하면 재밌겠다. 네. 그럴 것 같네요. 그래서 뭐 2010년까지 네. 왔네요. 네. 이때는 이제 일하는 그런 나이가 됐죠. 근데 이 지금 일하는 몇 직업도 네. 평균 연령 26세인데 절반밖에 일을 안 해? 그럴 수도 있지. 학력에 그래서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중요하게 살펴보면 좋겠는 부분들은 또 차트로 이제 한 번씩 설명을 해 줍니다. 행복에 와. 대한 내용. 네. 이게 아까 연소득. 영국이었나요? 데이터가 영국 거였나요? 미국이요. 미국이에요? 네. 연소득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 네. 미국이네요. 2015년이 됐네요. 네. 근데 지금 보시다 보면 제가 컬러에 대해서 어떤 거를 지적을 하려고 하는지 조금 감이 잡히실 수도 있는데 컬러가 스크롤을 내릴 때마다 의미하는 바가 계속 달라져요. 아 그래요? 그럼 안 네. 되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화면에서는 지금 연간 소득에 아 따라서 뭐 이렇게 그러네. 보여준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앞에서는 변수의 항목에 따라서 색깔을 지정한 거라 그죠? 네네. 스토리가 바뀌면 변수가 달라진 거니까 항목의 정보가 달라지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저도 그런 점이 조금 의아했는데 예를 들면 저 하나하나의 캐릭터가 변하지 않는 고유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밟는 뭐 배경화면 이런 색깔이 좀 바뀌었으면 '아 저 사람이 저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구분 말씀대로 인제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색깔이 바뀌니까 좀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맞아요. 이해는
이해는 돼요. 왜냐면 색깔이 아닌 요소로 다른 특징을 표현하려면 일을 더 많이 해야 되잖아. 색깔은 색칠만 하면 끝나는데 그쵸, 뭐 그쵸. 어떻게 맞아요. 표현할 거야.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해는 됩니다. 네. 또 계속 가보시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이 중간 조사 내에 있는 많은 지표들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애들을 계속 뛰어다니게 하는 게 요 이제 인터랙티브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또 중간에 알렉스가 잘 지냈는지 한번 체크를 하죠. 이때는 평균 연령이 37세가 된 알렉스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스가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데이터를 탐색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끝냅니다. 기사를. 멋지네요. 네. 야, 이거는 참 여러모로 멋있죠. 놀랍네요, 진짜. 네, 그쵸. 멋있기도 하고 이거를 기획했다는 것도 놀랍고 이거를 기획했는데 이걸 수용해 줬다는 것도 놀랍고 여러 면에서 왜냐면 이게 한 분이 만든 거예요. 그 아까 말씀드린 엘빈 창. 와. 그분이 유명한 이유가 있네. 와, 유명한 이유가 있네. 이거 작품 이거 하나만 해도 이걸로 엄청 유명해지겠네. 그죠? 이런 거 그쵸. 하나만 내놔도. 얘네 지금 가만히 안 있고 계속 조금씩 움직이네요? 그냥 멈춰 있지 않네요? 아까 알렉스도 네. 그러더라고요. 조금씩 이러고 살아 움직이더라고요. 움직이는 거 네. 살아 움직이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그 사람의 색깔 뭐 요거 말고는 특별히 아쉬운 점은 없었나요? 네. 그 사람의 색깔이 의미하는 바가 계속 변한다는 점이 좀 아쉬웠고 컬러 선택 자체가 좀 색약이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 다소 좀 차이를 인지하기 어려운 색깔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게 이제 영상으로도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댓글이 꽤 많이 달린 편인데 이 컬러에 대한 지적이 꽤 많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아니 그럼 빨리 바꾸지 왜 안 바꿨을까? 컬러 바꾸는 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근데 영상에 그렇게 아마 달린 댓글이니까 영상은 다 만들어야 영상이라. 네네네. 그럴 수 있겠네요.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다 보면 이도저도 아닌 게 될 수도 있으니까 고수했겠죠. 원본을. 그래요. 곤조를. 네. 네. 근데 일단은 저는 되게 놀라운 건 이게 수십 년 동안의 데이터를 표현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추적 조사하는 패널 데이터가 일단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게 있으니까 이런 시도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니까 그렇게 오래전부터 계속 같은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조사하는 게 있다는 게 놀랍네. 네. 그런 우리나라도 배경이 있을걸요? 있어서 이렇게 오래 아까 막 여기 몇 년도 도착했죠? 이렇게 오래될 이게 자료는 잘 없을 올해 거예요. 3월에 나온 이제 기사인데 지금 앞서서 한 15년에서 20년 정도의 추적 조사 같은데 보니까? 네,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네, 보시면은 이 내셔널 롱기튜디널 서베이에서 청소년 조사를 가지고 온 것 같더라고요. 1957에서 64년에 태어난 사람부터 18세에서 56세까지 참여했다는 얘기고 97년부터 시작했나 보다. 그러니까 27년 동안 추적 조사한 거잖아. 올해까지 했다 그러면. 네. 이렇게 오래된 데이터는 우리나라에 없을 거예요. 그러게요. 저도 한 15년 정도까지는 본 것 같은데 10년 정도면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97년이면은 뭐 IMF 뭐 좀 지났을 텐데 뭐 그런 거 있겠어? 근데 뭐 대단하네. 그런가? 근데 뭐 어쨌든. 우리나라도 지금 뭐 복지 패널 데이터 이런 거는 거의 10년씩 하니까 그러니까요. 10년 계속 이상씩은 아마 됐어요. 계속 누적되면은 우리도 이런 거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다음에 이거 기회님 보시기에 어떤 식으로 구현했다고 보세요? 이걸 일일이 그렸을 것 같진 않고 뭔가 프로그램을 짰겠죠? 이런 애니메이션을 구현하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코드로 그냥 구현을 한 것 그죠. 같고요. 네네. 왜냐면 랜덤니스 같은 경우는 적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 다만 잘 모르겠는 거는 중간중간 보면은 뚱뚱하신 분 뭐 아니면 그 마르신 분 아니면 살짝 머리 스타일 이런 게 좀 있는데 이런 게 다 진짜 실제 이 사람들을 반영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알 거예요. 신체 정보나 그건 이런 아닐 건 거예요. 아닐 것 같네. 네. 그건 알 것 그건 또 같은데 매년 바뀌니까. 근데 이렇게 막 그 뛰어가면서 배치가 바뀌는 요 과정을 일일이 그렸을 것 같진 않고
아 네. 그죠? 그거는 이전 일일이 안 값하고 이후 값을 입력하면은 그 움직이는 과정이 그림으로 만들어지는 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썼겠죠? 네네네.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재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쵸. 음. 아까 사람 한 번 누르는 거 한번 다시 해봐 주실래요? 아 옆에 정보 뜨는 거? 네. 제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이 뜨는 이런 맞으면 거. 아 네네. 그러니깐 여기 아 근데 몸무게랑 웨이트가 있어. 키랑 네. 하이트랑 있다. 웨이트가 있어. 그러네. 반영했을 레이스 수도 매일매일 다 있겠다. 있어요. 예. 그 값으로 그러면 그냥 아. 생성했다에 캐릭터가 가까울 것 그려지는 같은데. 걸 그럴 수 있겠네요. 캐릭터가 네. 야. 그려지는 걸 이 지표 기반으로 음. 야 정말 이야. 뭐 네. 그리고 제가 저희가 컬러 인제 관련해서 하나 첨언해 드릴 것이 네. 방금 요 번역이 꺼진 상태에서 떠올랐는데 네. 보시면은 그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부터 "매우 그러네. 동의한다."까지의 이 컬러가 저희가 맞아. 이제 평소에 인식하는 그런 컬러 체계랑은 쪼끔 좀 상이하잖아요. 다르네요. 네. 네. 그니까. 그래서 오는 그 음. "이해를 제대로 하기가 어려웠다. 따라가기가 어렵다." 이러한 피드백들도 좀 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게 이렇게 순서형이면은 뭐 색깔이 점점 진해진다든가 뭐 이런 네네. 식으로 표현했었으면 더 좋았겠네요. 그죠? 맞아요. 뭐 뭐 온도로 그냥 표현한다든가. 약간 디자인을 쪼금 더 중점 두지 않았을까요? 지금 어두운 그랬을 것 같아요. 배경에 예. 형광색을 특정지어 사용했고 사실 방금 말한 것처럼 같은 색의 그라데이션이 아니긴 하지만 그라데이션적인 특징은 그래요. 유지하고 있고 예. 정도의 명암으로 느낌이라고 스케일이 보는데 있네. 예. 그래서 뭐 저는 제가 색약이 아니어서 그냥 가지고 있는 뭐 그냥 편견일 수 있겠지만 뭐 저한테는 이상하지 않긴 해요. 네. 그쵸. 그냥 봐서는 예쁘긴 해요. 우리가 인제 굳이 이렇게 저는 시비를 예. 걸어보고 싶으니까. 그 strongly disagree 그러니까 매우 비동의랑 비동의의 색깔이 좀 바뀌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가지고. 음. 네. 계은님의 그러니까 편견을 빨간색이 여기서 엿볼 너무 수 있습니다. 맞아요. '빨간색이 어. 그렇다.'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핑크에 해서 가까우면 그런 좋은 거지. 이런.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렇게 두 번째 콘텐츠를 소개를 해 보았고요. 마지막 네. 콘텐츠 그럼 소개를 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는 하나 동안 아쉬운 점 말씀드리면 이제 이야기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네. 있긴 하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디테일을 따지고 들어가면 끝도 없겠지만 변수에 있다면 이분들 중에서는 뭐 휠체어 타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장애인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전부 다 그냥 정상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상인의 형태잖아요. 그런 것도 음. 반영되면은 더 와닿았을 수도 음. 있겠다는 생각도 그러게요. 들고. 그러겠네요. 음. 그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이 서베이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 뷰가 아니어서 굳이 에 가까워 보이거든요. 근데 나도 그 예를 그거에 동의를 들면 하는 게 예. 사실 백인, 흑인, 휠체어, 뭐 장애인 이런 것들을 표기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걸 표기하지 않은 이유가 또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뭐 변수에 없었을 수도 음. 있고. 예. 그러니까 전에 왜 그 책 한번 오실 때 얘기하신 분 얘기들을 돌이켜 생각을 해 보면 이게 차별 조장적인 데이터일 수 있는가일 때 멈추는 일이 있었잖아요. 김재현 님 그런 오셨을 때. 네. 네. 고런 맥락에서 오히려 그런 데이터 수집을 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같이 드는데. 그것도 일부러 네네. 일리 선택 안 있습니다. 했을 수도 있겠죠. 메시지를 네네.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맞습니다. 변수를 다 표현할 수는 없겠죠. 패널 데이터 아마 변수 음. 몇백 개는 있을 텐데. 그죠? 거기서 인제 선택했겠죠, 어디까지 표현할지를. 음. 자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으니까 조금 빠르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마지막 콘텐츠를 소개를 해 드리자면은 이제 여론조사와 관련된 콘텐츠입니다. 많은 그 데이터 저널리즘 콘텐츠들이 여론조사를 종합해서 분석하는 등의 여론조사 트래커 작업을 많이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것보다 데이터 저널리즘 콘텐츠들이 앞서서 다뤄야 하는 것은 그 여론조사 숫자를 왜 곧이곧대로 믿으면 안 되는지, 왜 여론조사마다 발표하는 수치가 다른지 요거를 소개를 좀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기사는 이 여론조사 숫자 기저에 있는 통계 개념에 대해서 좀 다룬 그런 기사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와 너무 로이터에서 좋다. 만 오. 그래서 올해 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네. 콘텐츠들이 지금 미국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어. 그러겠네요. 그래서 쪼끔 번역이 그렇긴 하지만 같이 한번 네네. 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표본의 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래서 표본의 크기를 요렇게 사람의 이제 뭔가 디지털 사진의 픽셀의 비율을 해 가지고 소개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해상도. 픽셀이 있는 이미지일수록 선명해지지만 그렇다고 또 모든 픽셀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요렇게 멋지게 오. 설명을 했습니다. 장난 아니구나. 이야. 이야. 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진 오브 에러, 오차 범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차 범위를 꼭 확인을 해야 되는데 두 후보 간의 지지율 차이가 오차 범위의 2배 이상은 나야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요렇게 인터랙티브한 설명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야. 이거는 그냥 샘플링과 관련된 교육 자료로 써도 너무 좋겠다. 저도 지금 그 생각했어요. 교육 자료네 와. 진짜. 그래서 이게 1점 차로 앞서고 있는 경우인데 오차 범위가 4%인 경우에 가능한 경우의 수를 다 요렇게 텍스트로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라고 말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네, 맞아요. 훨씬 그래서 더 잘 결국에는 이해가 오차 되겠네요. 범위 4%로 A 후보가 1점 차로 앞서고 있다라는 것은 이 나머지 경우들이 다 가능하지만 블러 처리되어 있고 1점 앞섰다는 경우가 아마도 요 경우일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나머지 경우의 수를 이렇게 시각화를 하면서 블러 처리를 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갑자기 궁금하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보도 방식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여론조사 결과를 다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렇죠. 오버해서 일반화하고 이런 게. 이게 지금 미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을지 아니면 기자들이 그렇게 안 쓸지도 궁금하네요. 비슷할걸요? 반응도 안 해준다고? 교육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왜냐면 반응 안 해주는 게 현명한 판단 같아서. 네. 지금 이런 자료들이 많이 나온다고 거기가 인간 사는 세상이 아닐 리가 없을 뿐더러 저런 자료가 우리나라라고 없을까 싶으면 아닐걸요? 근데 같은 보도 준칙을 따르는 정도가 국가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이런 예를 들면은 여론조사 네, 먼저 말씀하시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인종 문제나 성 문제나 이런 걸 다룰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것이 문화마다 매우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다르고 미국 다르고 한국 다르고. 그래서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어떨지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는 답변을 할 수는 선에서 없으니까. 답변드리자면 네네네. 네. 그 미국의 여론조사 트래커가 한국보다 압도적으로 훨씬 많이 발전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예측하는 작업을 하고 이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그레이딩을 다 해 놓아서 그 그레이드를 반영을 해서 이제 산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가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진 여론조사인지를 그러니까 뭐 ABC 이런 식으로 가중치를 매겨서. 네네네. 그래서 예전에 530 AS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걸로 본 네.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네. 미국 대선이 이제 오니까 이 여론조사 트래커들이 언론사별로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비교하는 콘텐츠도 추후에 한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오. 재밌겠네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조사 대상이 누구인지 이게 실제 투표할 사람들이 대변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미국 대선에서는 사실 국민 투표 득표율보다는 선거인단을 어떻게 확보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쵸.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인단에서 승리했던 거랑 실제 득표율에서 승리했던 거랑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중요성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네. 네네네, 그쵸. 그다음에 그리고 가중치. 네, 가중치인데요.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을 반영을 해서 조사기관들은 다 이 데이터를 보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이다라는 것을 실제 요 인터랙티브를 통해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요 슬라이더를 이렇게 조정을 해서 네. 이 실제 이게 교육에 대한 범주인데요.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았거나 이제 고등학교까지 나왔거나 네, 요러한 거를 실제 교육 곡선에 맞췄을 때 어떻게 요 아래 그 텍스트가 더 잘 보이는지
그러니까 저게 글자가 대부분이 잘 보이는 가중치의 조합을 찾아야 되는데 어렵다라는 걸 보여주는 네, 거군요. 맞아요. 이야, 그래서 요 글을 잘 보이게 하려고 애써 조정을 해도 잘 쉽지 안 않다. 보여요. 네, 쉽지 않다. 와, 이걸 어떻게 게임 같네요. 생각해냈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와. 네. 그래서 이 블러 개념을 신기하네. 참 잘 가지고 와 가지고 요 이제 아까 그 여론조사 해상도하고 연결되는 개념이네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그럼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의 여론조사만 보지 말고 많이 보세요라는 결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 결론은 좀 마음에 안 든다. 답을 정해줘야지 말이야. 네. 그렇군요. 되게 그래서 그 시의적절한 콘텐츠네요. 그쵸. 와. 이거 보면서 공부 좀 해야겠네. 네. 저희 그 방송 정보에 기은 님이 인제 각각 3 가지의 오늘 보여주셨던 스토리텔링들이 어느 사이트에서 보면 좋을지 링크를 주실 거니까 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가 보셔서 저희가 인제 네, 조금 빠른 맞습니다. 시간에 다루느라고 미처 놓쳤던 것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요렇게 3 가지 제가 상반기에 재밌게 봤던 데이터 스토리텔링 콘텐츠 소개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우리 멤버들의 소감을 듣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박 박사 어떻게 봤습니까? 네. 시각화 요즘 계속 저도 관심 갖고 보고 있는 주제여서 이 스토리텔링이라고 넘어가 있는 필드와 저는 그냥 시각화 정도까지만에 있는 필드에서 뭐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들을 계속 하게 되는데 이게 스토리텔링이기 때문에 가능한 여러 가지 커스텀 도구들이 오늘 유난히 또 많이 보여서 그것 때문에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그 결국에는 스토리텔링도 결국에는 말하고자 하는 뷰와 관점, 그다음에 어떤 메시지 하나를 선명하게 다루는 것이 결국에는 스토리의 내러티브를 더 와닿게 만드는 무언가이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쓸 거냐, 그리고 첫 번째 소개에서는 그거를 담백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깐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이 조금 더 눈에 빛났던 것 같고, 두 번째 거는 오히려 눈의 화려함의 즐거움을 통해서 관심을 끄는 방식을 사용했던 것 같고, 세 번째는 사실 저에게는 되게 비판적인, 그러니까 비판적이라기보다는 솔직하게 부정적인 콘텐츠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 콘텐츠인가라고 할 때 그렇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더 재밌게 만들 만한 요소가 좀 저한테 적게 보인 요소로 보인 것 같아서 그게 좀 되게 세 번째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뭐였죠? 사람들 그 뛰어다니는 거? 통계 여론조사 볼 때 썬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아아아. 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봐 줬으면 좋겠어.'의 반로로 보이지, 사람들이 정말 이거에 관심이 잘 끌려 할까에 대해서 약간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콘텐츠이지 음.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통계나 데이터, 그다음에 이걸 보는 관점에 '이렇게 보여주는 게 신선하고 재밌구나.'라고 느낄 사람들이라 그렇게 느꼈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실제로 그걸 보고 싶어 하긴 할까 같은 콘텐츠처럼 보였어요. 네. 어떤 관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좀 되네요. 네. 좋습니다. 김 팀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그 사람들 뛰어다니는 그 콘텐츠가 되게 와닿았었는데, 조 과장이 했던 얘기도 그 데이터를 숫자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것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를 답을 해준 것 같다. 음. '이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이 음. 들었어요. 특히 이게 사람 데이터면 진짜로 행 하나가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와닿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될 텐데, 그런 하나의 사례를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근데 뭐 저한테 하라 그러면 못 하겠지만 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 사례가 없다.' 음. 아. 다 해외 사례라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좀 부럽고, 이렇게 콘텐츠 하나하나에 공들일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엄청난 시간과 돈이 투입되어야 겨우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 텐데, 그럴 음.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다는 것이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뭐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투자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음. 시각화 대회에 사람들 출품한 거 보면 대단한 거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문화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그 생각도 들었어요. 예전에 기은님 작업하신 것 중에 그 조력 사망 그 콘텐츠 있잖아요. 그게 좀 네. 비슷한 것 같아요. 거기서도 네. 음. 제가 되게 놀랐었는데 그 조력 사망을 경험한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스토리가 콘텐츠에 다 녹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음. 뭐 막대 그래프 같은 걸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저런 픽토그램이 나와서 클릭하면은 그 사람의 스토리 하나하나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콘텐츠였어요. 그것도 되게 공이 네.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있다. 음. 그런 여기 생각도, 있다 여기. 네. 아 여기 그렇죠. 여기 있다. 네, 여기 여기 있다. 데이터릭이 네. 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시도가 더 많아지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매번 음. 그냥 막대 그래프로 평균값 구하고 집계하는 값만 보여주는 거 말고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의 의미를 좀 더 잘 이렇게 뜯어볼 수 있게. 재밌잖아요, 이게 보는 게. 예. 이게 그냥 막대 그래프보다 훨씬 재밌기도 하고, 예, 이런 게 만들어지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저도 간단히 덧붙이자면 저는 이제 업무 특성상 보고라는 형식의 어떤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파워포인트로 대부분 이제 하잖아요. 근데 오늘의 소감은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한 번쯤은 '저런 식의 인터랙티브 시각화로 보고를 음. 한번 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음. 아. 네. 엄청난 파장을 갖고 올 것 같다. 뭐 하는 데는 좀 어렵고 또 고된 어. 작업이겠지만 그런 모두에게 욕심이 적이 되고 들게끔 싶은 만드는. 그런 욕심이 있다니. 그래. 네. 음. 근데 조과장 하면 그런 잘할 것 같긴 하다. 조과장의 음. 성미랑 좀 맞는데? 그런 식으로 한 땀 한 땀 만들고 음. 싶다는 욕심이 들게 만드는 오늘 3 가지 음. 좋은 사례였습니다. 기은 님은 음. 준비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소감 듣고 네 끝내도록 하죠. 네. 우선 벌써 상반기를 종합을 해서 콘텐츠 추천을 할 때가 왔다는 게 좀 감회가 아하. 새로웠고요. 첫 번째 네. 콘텐츠 같은 경우는 제가 뭔가 좀 요약을 해 드리자면은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가지고 썰을 잘 풀 수 있을까?'에 좀 초점을 음. 맞춰서 보면 좋을 콘텐츠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수치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기저에 있는 인간의 삶을 어떻게 하면은 전달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잘 답을 한 콘텐츠였던 것 같고, 마지막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어려워하는 통계 개념을 어떻게 하면은 좀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박 박사님이 지적을 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한다면 이것보다 어떻게 하면 더 재미 요소를 넣을 수 있을까?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요러한 고민을 해볼 수 있던 콘텐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시간이 호로록 흘러서 하반기에도 또 요러한 비슷한 콘텐츠를 준비하겠죠. 음. 그때는 아마 2024년 종합해서 음. 고민을 할 것 같은데, 그때는 또 음. 어떠한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다가오는 미 대선 혹은 뭐 이런 종합 콘텐츠 이제 스토리텔링 콘텐츠 속에도 여러분이 많이 기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을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은 꼭 유튜브에 오셔 가지고 어떤 걸 다뤘는지 눈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그걸 같습니다. 지금 얘기해? 그러네. 이미, 네. 네. 아마 이미 유튜브로 방송 들어와서 보셨을 네. 거예요. 네. 방송 정보에 꼭 남겨 놓도록 할게요. 기은 님 콘텐츠는 대부분 유튜브로 들어와서 보실 것 같긴 합니다. 맞아. 많은 청취자분들이.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데이터릭은 더 재미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